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유튜브 구성할 때는 내 것이랑 요런 구성 포인트가 다르다 뭐 이런 게 굳이 좀 더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똑같이 역사인데 역사를 한다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특성들은 있어요. 뭐 출연자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 기댄다든지 하지만 그래도 요런 티키타카라든지 요런 건 들어가 줘야 뭐 수천말로 뭐 클릭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식의 뭐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뭐 고려하는 게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는 구독자분들이 어떤 성향인지가 좀 알잖아요. TV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유튜브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 방송을 하더라도 좀 야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약간 그런 얘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는 거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원고에서 봐서 재밌는 거 있잖아요. 막 왕이 막 여자가 너무 많고 막 이런 거를 막 빨리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하긴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반응이 왔었던 거류의 일종의 뭐랄까요? 소재의 집중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 진짜로.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저희 그 방에서도 그래, 충분히 19금 이해된다. 얘기 나오면은 너무 좋아해요. 기성 미디어에서 그렇다고 그쪽으로 끌고 가기 좀 쉽지 않잖아. 네네네. 되게 재밌네요, 네. 이 부분은. 네. 비슷해요? 네, 잡스러운 연애도 비슷한 게 뭐 예를 들어 묘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뭐 묘장군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키워드로 말하자면 뭐 교회 언니의 일탈이라든지 이런 잡서를 그 좀 사람이 해서 약간 망가지는 것 같은 기존 네. 캐릭터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연들을 뽑아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앞에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저희 업로드 되면은 하이라이트를 진짜 낚는 거거든요. 구독자분들을. 실제 내용이 19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낚으려면은 약간 낚일 만한 내용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제를 준비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용. 방금 이 얘기도 너무 재밌어서 하이라이트는 그러면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뽑으세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뽑히는 경우가 더 많나요? 역사 방송은 그냥 하다가 재밌는 부분을 피디님이 앞에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듣다가. 그냥 나도 그게 가끔은 약간 일부러 미리 좀 기획된 느낌도 있는 회차도 있는 것 같아서 역사 방송은 거의 그건 네네 아니라 하이라이트는 기획하진 않아요. 그 예능 쪽은 잡스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잡스 멤버들은 약간 알아요. 이거 하이라이트 될 것 같다. 이러면 예를 들어 더 막 띄워주고 그러지. 제가 장난으로 막 이랬는데 M장이 너 왜 신음소리 내냐? 그러면은 제가 장난으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M장이 야 한 번 더 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 다 나가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M장이 저한테 하라고 한 그거는 다 빼고 제가 꼭 마치 이상한 소리를 낸 것 같은 부분만 잘라서 나가죠.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와, 쟤 왜 저런 소리를 내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보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뭐 약간 욕먹을 것 같긴 해도 이미 여기는 그게 패턴이 네. 익숙해가지고 당연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심의나 검열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유튜브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시청자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진짜 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걸 안 보거든요. 근데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나운서분들이 솔직히 다 좀 예쁘고 좀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털털하고 야한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가감없이 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맞아, 그런 거 구독자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 톤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채널이 나 또 별로 못 봤어. 그렇죠. 여기 되게 독특해. 묘하게 독특해. 다들 캐릭터성이 좀 맞아. 세서 캐릭터를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그러면은 사실상 뭐 신 작가님도 출연하셨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정기적으로 출연하시니까 출연자로서 어떤 내가 패턴이 좀 변했다라는 거에 혹은 뭐 그거와 같은 그 외에 뭐 생활상이든 아니면 뭐 방송인으로서든 뭐 좀 뭐 난 이렇게 좀 변한 것 같다 뭐 이런 건 느껴지긴 하세요? 기수에? 요즘이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오래돼서 아니 오가 아니라 알아보고 이런 거야 포함해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알아보는 분들이 별로 없고 한때는 되게 막 혼자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나 막 알아보네. 물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알아봐서 그랬다가 또 다음날에 왜 알아봐 짜증나 막 이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의 좀 파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있고 이런 관심이 감사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익숙해졌지. 그냥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한 이게 마인드 세팅을 이렇게 한 이후부터는 그냥 특별히 이거에 큰 의미나 어떤 걸 두지 말자라고 마음 먹어서 내가 작가인데 출연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해왔던 관성 같은 익숙하면서도 네. 그냥 이거에 너무 막 매몰되지 말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재미? 하긴 재미도 반복이 계속되면 매번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스트레스지, 솔직히 말해서. 이젠 일이 좀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드러내고 마스크를 벗고 했거나 그랬을 때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때 피드백 같은 것들 뭐 기억나는 것들 있어요? 신 작가님도 앵커 나온 다음에 피드백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너무 재밌다고. 네,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진이한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너편에 계신 분이 날 자꾸 쳐다보는 날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 그냥 신호등 걷는 그냥 신호 보시는 거야. 언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해주시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막 업될 때가 있었었죠.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진희 작가처럼 고정 출연자가 아니고 진짜 뭐 1년에 2번 나가나 이러니까 그냥 그게 저한테 이제 그냥 약간 근데 또 왜 아까 두 분이 말씀 나눈 거 들어보면은 연배도 비슷하고 뭐 선배 후배는 있지만 근데 화면에 나올 때는 되게 뭐라 그러지? 신입 같은 느낌처럼 많이 나오던데? 그냥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 긴장을 많이 해요. 언니가 어. 초반에. 근데 그게 얼마 안 가거든요, 긴장이. 네. 근데 초반에 긴장을 막 바짝 하니까 실수할까 술 먹는 거니까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먹는 거 같아요. 어차피 혹여나. 질문 됐으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 궁금하네. 기자 하다가 방송 작가는 언제 옮긴 거예요? 기자를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제가 집이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뭘 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채용 공고를 계속 봤죠. 근데 여수 MBC에서 작가를 구한대요. 그래서 뭔가 기자랑 비슷한 것 같아. 한번 지원해 보겠어 해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 작가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수에서. 보통 방송 작가 그래도 일종의 사전에 교육받 우한 같은 것도 있고. 저는 땅바닥에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 길바닥에서 배우고 또 지역 방송국이라 막 선배들이 막 있고 이런 체제가 아니어서 PD님한테 직접 배우고 진짜 길바닥에서 배우고. 작가 교육원이라는 데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저는 금산 빌딩. 네, 하셨어요? 아니 저는 드라마 교육원을 다녔었어요. 거기서. 저는 저기 구성. PD 하다가 저도 1년 다녔어요. 거기 1년 다니게 되셨나? 맞아요. 힘들게 해요, 사람. 이렇게 두껍게 막 보내주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면 제가 이제 안 물어봤는데 그치? 교수님은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의 얘기를 아무튼 하고 나 웃겨.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서울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좀 안 물어보셨는데 괜찮아요. 아니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네. 여수 MBC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서울 방송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쭉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시사 뭐 네, 이쪽이라고 근데 하나요? 다 시사 방송만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시사 방송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 경력이 기자기도 하고 여수 MBC 할 때 그게 정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능 쪽은 지원을 해도 안 됐었어요. 나이가 있었고. 근데 시사는 조금 나이가 조금 덜 보는 것 같아요. 느낌. 그리고 저는 새벽 방송만 했거든요. 그 절실함으로 갔어. 절실함으로. 새벽 4시 출근으로. 근데 절실함으로. 8년 전인데 그때 또 박사 과정을 하셨더라고. 네. 그 안에 석사를 했다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거는 저도 박사를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거 안 하는 건 뭐고 너무 만만치 않게 아니 올라와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박사는 그 전에 이미 그 기자 생활 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수료만 해놓고 빡빡하게 되셨구만. 아니 널널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수료만 해놓고 어. 졸업을 안 한 거죠.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 사진 붙여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책을 3권 내신 걸로 독립 출간자로 또 무슨 이런 걸로 이제 무슨 언론에 그걸 또 강의하고 있는 게 또 나와. 네. 그래서 이분은 참 안 하시는 게 없고 관심도 다양하다. 게다가 이번에 박사도 대중문화 뭐 저작권 안무, 뭐 안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싶었는데 또 세금 적게 내는 이런 서비스에 사례로 3.3. 자기를 등장시켜가지고 제 친구가 거기 마케팅 팀에 있어가지고 아. 왜냐면 저희가 3.3% 떼가잖아요. 프리랜서가.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터뷰한 거였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게 세상 많이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3.3에서 미디어계에서는 아예 사례로 쓰시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 작가님은 도대체 업이 뭐냐. 아, 아리랑 TV에서 연락 왔다가 그것도 AI 물어보려고. 네. 그래서 어디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토크 막 하다가 역사하다가 저도 잘 책을 모르겠어요. 읽고 책을 쓰고 어. 3.3이 나오니까 어. 신 작가님을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 매력 덩어리입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호감이 있어. 호감 있는 느낌이에요. 네, 호감 있는. 감사합니다. 근데 아리랑 TV로 전화했을 때랑 직접은 진짜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더 연차가 어린 작가여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출연을 둘 다 하시니까 솔직히 출연할 때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건 뭐야? 얼굴? 얼굴이 좀 하나만 하는 질문. 그럼 뭐 마음을 보여요? 뭐 인성 보여요? 문제 옆에는. 아니 신경 쓰이면 네, 그렇다고 맞아. 뭐 신경 해요? 쓰이죠. 뭐 해요? 예를 들면 진짜 궁금한 건 또 고정이니까 어떠냐? 뭐 어딜 들렀다 가요? 아니요. 아니 제가 그 정도로 관심 있진 않아서 그리고 샵 같은 데는 안 아이, 가잖아, 너는. 한 번도 어. 네, 그냥 그냥 평소에 지저분하게 다니지 말자라는 정도다. 정도고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여성분들 솔직히 다 예뻐요. 그러실 것 진짜로 같은데. 다 예쁘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고 매일매일 카메라 앞에 서는 분들을 한 번도 막 내가 쟤보다 예쁘게 보여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는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돼 있는 근데 그게 뭐 제가 위야 아래야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다른 카테고리야. 사람이라서 그냥 뭔가 뭐 쟤를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 아예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로 속된 걸로 덤빌 생각도 없고 그냥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뭔데 올라가 있어? 올라갈 생각도 없다. 아니 근데 올라가 있지 않다고 안다. 그녀들도. 아니 그냥 이런 건 있어요. 너무 제가 잘 붙는 스타일이라 네, 술을 먹고 가면은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제 녹화할 때 여기 조금 이제 조심하게 엄지손가락으로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붓기 빼려고. 근데 이제 그걸 M장이 봐. 그걸 이제 또 토크를 해. 이거 가지고 이래. 붓기 뺀다고. 너 지금 조금 빠졌다. 1분 지나니까. 화장실 갔다 왔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는 이제 두 분이 하신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아마도 방송 작가셨던 분들이 하시거나 이러나요? 그건 잘 모르세요? 뭐 예를 들면 오뜨밤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는 그건 또 약간 특이한 장르가 누가 그런 또 작가 역할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오뚜밤도 원래 작가가 있었는데요. 제 지인인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연 같은 걸 찾죠. 그 작가님도. 사연 같은 거. 그 이 사연으로 해보자 이번에는. 그런 사연 찾고 대본 정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다 프로그램들마다 어떤 건 사연, 어떤 건 자기가 뭐 준비해오는 거, 여긴 또 이제 전문가를 또 연관을 시키는 거니까 다 달라요. 상당히 효율적이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이걸 다 돌려야 되니까. 저는 콤프렉스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콤프렉스는 조금 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섭외를 한 다음에 사전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러네. 맞아, 거기 매주 새로 오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이분의 콤플렉스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한 게 제가 좀 콜포비아가 있어서 통화하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그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누구나 사람이라. 마찬가지긴 하지. 근데 이 일을 한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섭외하거나 할 때 통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매주 한 20분 동안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1년 맞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근데 그 프로그램은 또 묘하게
매주마다 새로운 손님을 모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아. 신인 그러네. 등용문 같은 네, 걸로 맞아요. 여기를 하고 그 음. 고생해 주시는 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 코스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나왔다가 엠크 나왔다가. 엠크나이트에서 술 한잔 하다가 네. 또 뭔가 퍼포먼스를 보이면 한번 슬쩍 이렇게 그쵸, 들어갔다 그쵸. 이렇게 되면 일종의 완전히 무슨 옛날 탤런트 공채 뭐 이런 아. 것처럼 M장 자리를 들어가게 기획이잖아요. 됐어. 특채. 공채 아무나 붙이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자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 제가 이거 질문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저는 그냥 괜찮은 거 100점 주겠습니다. 저는 잘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아, 네. 너무 100점 주겠습니다. 좋았어요. 그럼 저는 85점으로 할게요. 왜냐면 아. 최영진 씨가 80점 스스로 매기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전문 잘하고 걸로. 여기서 안 보인다고 그냥 네, 좋습니다. 형진님보다 조금 조금. 위라가지고 많이 위는 아니야. 5점 정도? 5점 또 정도. 민망했던 순간은 없었다. 예, 저는 그냥 다음날 너무 민망하죠. 그게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술 먹는 방에 나오니까. 그럼 그런 게 앞으로도 조금. 거기만 나오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출연할 그건 없어서. 네. 그냥 앵크나 1년에 한두 번 불러주시면 가서 그냥 공짜로 술 먹고 놀고 그러는 거죠. 네. 끝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니까. 네. 보기 좋아요. 약간 식구들 같고. 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데, 만약에 저도 진짜 되게 모르는 아나운서랑 같이 나와봐 이렇게 하면은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낯을 가리세요? 낯을 가려요. 진짜로. 예. 근데 안 믿으시는데? 처음에 같이 일한 작가들이랑 나가니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미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또 후회하는 정도 그렇게 보고 또 난 나갔는데 야 이건 진짜 안 나갔으면 좋겠다 민망하다 그런 적이 그때 그거 그 사건 뭐였지? 나 울고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아니 차라리 그건 나은데 그래요? 아니 이게 출연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약간 토크를 하다 보면 혼자 이게 어떤 상황에 되게 공모돼서 여기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스스로. 책임감 플러스 이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의 업이 아니니까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과하게 좀 리액션을 한다 치고 뭐 2주에 몇 번 되나요? 뭐 몇 번, 뭐 14번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어떤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의도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쇼츠로 아 설마 만들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만들었고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그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방송인 분들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는 말을 하시는데 방송인 지금 얼마나 꽤 됐잖아. 네. 지금 예전에 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무슨 뭐 무도나 이런 데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래는 매니저를 하시다가 출연을 많이 하시다가 본인이 개그맨이 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런 걸 겪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두 분 다 이런 거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옆에서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약간 노하우도 나도 알아. 내가 직접 해보겠다는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두 번은. 심지어 박 작가님은 채널이 있더라고. 요새는 안 올리는데. 해본 적 없으세요? 아, 근데 이 질문 받고 그 생각했었어요. 그때 우리 같이 팟캐스트 둘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 뭐 드라마 리뷰였나? 뭐였지? 심지어 저 혼자 기획안까지 썼었어요. 그런 생각을 둘이서 이제 자주 만나고 네. 친하고 하니까. 되게 얼굴 내밀고 하세요. 팟캐스트 말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술 먹고 막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영화 드라마 이런 얘기를 막 책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팟캐스트 그냥 잔잔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뒤에 어떤 질문 중에 최근에 뭐 보는 채널 이런 거 뭐 하셨길래 제가 그 김지훈 전은환 씨의 롱테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그분들 약간 대단해. 사실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언니랑.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진짜 대담을 주제가 되게 폭넓은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맞아. 50대들의 패션 막 이런 거로도 하다가 뭐 저희가 좋아하는 뭐 김한기, 김양한 선생님 얘기도 하고 뭐 미술관 얘기, 뭐 맞아요. 어제 올라온 건가 뭐 로마 얘기 뭐 근데 이런. 거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근데 거기 초반에 들었는데 그냥 그 두 분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셨대요. 카메라 그런 거 놓고. 그분
근데 거의 10만 됐어. 네, 10만 됐어요. 봐봐야겠네. 그거 진짜 제가 요즘 최애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자기 채널은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안 아니. 올리더라. 막 노래방 나오고 막 그러는 아니 근데 그건 그냥 진짜 술 먹고 놀 때 너무 재밌어서 아 나이 들어서 이거 진짜 보면 너무 웃기겠다. 기록용. 친구들이랑 진짜 친구들이랑 막 노는 거 막 올리는 거여가지고 신조과님은 그래서. 그럼 두 분이 하는 거 말고 끼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또 재주도 많고 자리 펴주면 좀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네. 내 채널을 한다 그러는 건 뭔가 약간 네. 그렇다. 근데 그냥 혼자 술 먹는 거,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거 찍어가지고 간간히 올리긴 하거든요. 나중에 제 장례식 때 그거 틀려오고 모아놓고 있어요. 아니, 굳이 뭐 장례? 장례식 때 그 친구들 초대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록용으로 이 친구랑 물레동에서 뭐 먹었고, 진이랑은 공덕에서 뭘 먹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도 아까 책 얘기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독립출간이라는 것도 재밌고 세 권 그거 뭐 어떤 내용들이에요? 제목은 대충 느낌은 와요. 제가 책을 너무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책 맨 그냥 앞에 있는 시옷, 비읍, 기읍, 시읒, 쌍기읍 그것만 얘기. 이건 누가 봐도 네, 그 욕을 어, 토성으로 했는데 차마 그걸 욕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재밌게 하자 해서 토성으로만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짝사랑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돌적이어갖고 고백도 잘하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그냥 한번 모아봤어요. 그에 대한 네, 그러니까 다 차인 거죠. 저는 그분과 다 성사된 남자들이 아니에요. 성사가 되지 않는 남자들에 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나와 헤어진 남자들에 대한 소고 뭐 이런 거네?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근처도 짝사랑.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나의 그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까지 겪었던 나의 그거구나. 네, 에피소드. 그러니까 한 번씩은 겪어봤을 법하지만 그렇죠, 저는 많이 그렇죠. 겪어갖고 그거를 한 사람이 하나인데 저는 한 사람이 10개 정도 겪은 거예요. 그 에피소드. 그런 거 이제 묶어가지고 묶을만 했네. 재미로 그냥 10번이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2편을 썼구나. 그래서부터 이제 터덜터덜 걷는다는 뭐예요? 그냥 제가 맨날 걸어가지고 걸으면서 이제 그 다 약간 시집 같은 거지. 시집 같은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써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책으로 한 번씩 묶어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하정우님이 뛰는 거, 걷는 거 그거 가지고 책 낸 것처럼. 네, 근데 걷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제목은 제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야 되니까 제목은 그냥 제 마음대로 짓는 거. 그냥 나름대로 있어 보이게. 의미 부여하고. 어. 그리고 키스 못한 지 5년째는 그건 실화바탕이거든요. 그게 2018년이었는데 키스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키스 못한 지 5년째로 했어요. 그래서 기획의도는 키스 못하고 있는 남자 못 만나니까 이렇게 잡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게 내 잡생각이다. 세 개 다 남자를 잘 만난 얘기는 없나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괜찮으시고요? 네. 하시는 게 많은데 그것도 네.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라서. 네. 뭘 소소해? 책을 세 권 낸 건 소소한 게 맞아.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출판사를 끼고 한 게 아니고 혼자서 하는 그게 거니까. 더 힘들지. 네, 그냥 재미로 해요. 그래서 인세가 들어오고 이러면 소주 사 먹고 2,800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소주 사 다른 먹고. 작가분들한테 이것도 막 설명하고 하는 거 봤어요. 네, 그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어. 한번 강의해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매번 같이. 또 그렇게 기록에 남으시더라고요. 네. 3.3도. 시키면 저는 또 다 하는 스타일이라서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었죠. 네. 일단 저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모셨던 진정한 질문이기도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든 뭐 여수 방송도 그렇고 뭐 시사 MBN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레거시가 그래도 조금 더 메인이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팟캐스트 유행하는 것도 한번 겪으면서 내가 좋아서 들어보기도 했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 글을 써보기도 하고 특집도 해보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순간 이제 유튜브로 넘어온 다음에 스스럼 없이 출연까지 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저희들은 미디어 믹스라는 표현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느끼실 때는 어떤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꼭 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느끼는 그런 양가적 감정과 같은 걸 이건 꼭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게 뭐 더 중점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꼭 아니더라도 사실 그건 한 번씩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예를 들면 이걸 하다가 유튜브로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나 원래 레거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돈 주면 다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 또. 어때요?
이런 걸 물어보시지 너무 어렵네. 근데 어렵긴 해요. 고민을 좀 해보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인 것 같아요. 선을 선 넘지 마라고 하는데 레거시든 유튜브든 요즘에 선을 좀 넘어야 되거든요. 선을 맞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보도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하는 말이 패널로 하여금 어떤 재밌는 발언을 뽑아내서 쇼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레거시에서도 네. 기존 방송에서도. 근데 유튜브는 또 반대로 너무 선 넘으면 안 돼. 왜냐하면 당연히 선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선 넘지 않은 선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쉽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큰 그림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면 꼭 그게 뉴미디어다, 기성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고시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고기에서 그들 눈에 맞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꼭 미디어가 다 바뀌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겠지만 예, 한번 더 일부러 짜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걸 다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하나 있는 거지. 미디어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마 바뀔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형태일지는 나도 모르겠어. 팟캐에서 유튜브로 간 건 뭐 있긴 있었어도 한번 바뀌는 과정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레거시도 존재하잖아. 네. 시청층이 계속 퍼지고 바뀌고 아마 뭔지 모르겠지만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유튜브가 뭔가 이제 다르다는 생각은 좀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것 이제는 같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것도 답이에요. 라디오도 유튜브를 틀어놓잖아요. 그렇지. 보는 라디오도 하는데 유튜브도 또 틀어놔요. 그리고 끝나고 또 그걸 다시 보기를 또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 방송의 한 팀 같아요, 그냥. 이제는 미디어라는 걸로 뭔가를 뭐 나눠서 얘기한다라는 것도 그게 네. 라디오냐, TV냐, 네. 뭐 유튜브냐. 라디오도 유튜브로 하니까 자막도 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라디오잖아, 라디오. 어, 근데 불가능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들도 보면은 유튜브, SNS를 활용하지 않고는 일단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맞죠. 보도국도 지금 다 마찬가지고. 근데 방금 얘기 재밌네요. 라디오로 나가는데 화면으로 볼 걸 생각해서 자막을 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건 되게 상징적인 한마디네. 맞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 두 분 채널 보시는 거 하고 또 뭐 또 있을까요? 좀 더 요즘에 참고하거나 야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 아까 말씀드렸던 롱테이크랑 또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비사이더스라고. 비사이더스요? 이게 콘텐츠의 이면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채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도 못 봤네. 이게 그 이렇게 추천받을 때 알아야 돼. 양재진 그 정신의학과 전문의랑 심용환 역사학자가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콘텐츠에 대한 리뷰를 하시는데 각자의 시선으로. 오늘 방금 16분 전에 업로드된 건 영화 파과. 근데 이 파과가 원래 소설이었다가 저는 뮤지컬도 봤거든요. 뮤지컬도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영화로도 개봉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 채널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혼 예능에 대한 리뷰를 했어요. 요즘에 이혼 예능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뭐 오은영 박사님 MBC에서 하는 뭐 예능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재 문화나 막 이런 트렌드 같은 거를 이분들이 세부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 박민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세 분이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방송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예능 방송 하고 있지만 전 예능 아예 안 보거든요. 전 무한도전도 거의 안 봤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본인 나온 거 돌려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민망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지하철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잡스러운 애가 업로드 되는데 저는 제 거를 본다기보다 혹시 뭐 오타 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모니터 때문에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의 시선이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잡스러운 애 구독자셨는데 약간 눈빛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아, 뭐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느낌에 너 나온 거 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모TV라는 걸 보거든요. 모TV.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다. 근데 이분이 네이버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혼자서 무슨 브랜드 만드신 브랜드 혼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초반에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확장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 하면은 그것도 기록해놓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영화관을 차리셔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인터뷰를 해요. 그 영화관에서. 그래서 무비랜드. 맞아. 무비랜드. 성수동에 있는 무비랜드. 가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그 프로젝트마다 다 영상을 기록해놓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해놓고 다양한 직업군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하기 싫을 때 이 채널을 보면은 좀 뭔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모춘이라는 분이에요. 모춘. 이게 참 유튜브라는 게 장르가 뭐 한정이 없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연님이라고 있어요. 그림 그리시는 그분도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본인도. 네. 아세요? 혹시 전혀 스케치만 하세요. 근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미 벌써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개인전만 3번인가 4번 하고 베스트셀러 책이 3권 나왔어요. 아니,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디자이너인데 관두고. 이연. 알겠습니다. 아유, 뭐 얘기 거의 다 뭐 그랬고요. 더 뒤에 당연히 있지만 한두 개만 더 얘기하고 그거 할게요. 만약에 내가 CEO면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다는 건 지금 이 얘기로 가름해도 될까요? 네, 저는 좀 요즘 흐름이 다시 유튜브에서 오디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약간 사람들이 다시 차분해진 느낌? 한창 좀 흥분되어 있다가 네, 다시 차분해진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요, 요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에 뭐 인문학 관련된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약간 원래 그런 걸 해보고자 언니한테 뭐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 쪽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 질문은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 표현으로 이 업계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진짜 그런 거 많은데 지금도 미디어 학과는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도 저도 높아요. 인문계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나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도 중간에 그걸 다 겪은 또 M세대는 되잖아요. Z나 아니더라도. 그럼 M세대로서 만약 저를 대신해서 제가 이제 가면 그분들 만나 뵀는데 이런 얘기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해줄 것 같은 얘기가 있다면. 전 진이의 말을 빌려고 싶은데 진이는 일주일에 한 편씩 공연을 보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공연을 되게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뭐 영화든 다 봐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고등학교 가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말을 빌려서 했어요. 근데 그때 특강은 뭘로 하셨어요? 그때도 무슨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었는데 방송 작가가 어떤 거 하는지 알려주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송 작가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이가 저한테 해줬던 말, 진이는 정치 원고를 써도 그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을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스토리를 다 아니까 얘는 질문지가 되게 잘 써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랑 달라요, 질문이. 그래서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항상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분석하는 게 습관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치라고 해서 뭐 정치 외교학과를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작품에 있는 사람들과 캐릭터들을 좀 분석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하면 어느 방송이든 더 풍부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질문했던 거는 다른 말 했나요? 제가? 아니요. 미디어가 막 반하고 이럴 때 요즘 애들이 갈팡질팡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원천적인 네. 쪽에 집중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로 네. 해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나무 위키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검지 하면은 신검지 나무 위키를 그러니까 오바해서 말하자면 얘는 나무 위키를 외우고 있는 그러니까 탁탁탁탁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역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AI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미디어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근데 제가 작가로서 이제 MBN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후배들도 많이 있고 선배들도 있고 하는데 오지랖퍼들이 일을 잘해요. 관심이 많고 다양하게. 네. 신검지 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까라긴 한데 근데 진짜 오지라퍼들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이렇게 있어야지 내가 카메라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밖에 있으면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마음을 담으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후배들 중에. 그러면 괴로워요, 본인이. 근데 본인만 괴로우면 다행인데 모두를 괴롭게 하거든요. 팀이니까. 네, 그래서 미디어로 공부하고 계속 이쪽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인간에 대한 애정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니까 네. 그거 자체를 처음부터 별로 아닌 사람이 이걸 맡으면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아무리 1인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AI 시대로 뭐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시청자 만나는 것도 네. 사람만나는 거지. 어우, 예상치 못했던 이런 답변이었는데 우리들 다 작가분들이 괜찮았네. 준비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네. 자,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뭐 어쨌든 뭐 신문에 나간다라는 그게 뭐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막 변화 시대에 양쪽을 다 이제 겪어봤던 분들 한번 만나 뵙고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모셨던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뭐 그게 대상이 누굴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편안하게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따로 있어 나는. 아까 마지막으로 저는 인간 뭐 네 인간에 대한 작품. 공부를 해라. 작품 오케이 사람을 알겠습니다.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좀 신기했어요. 이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질문지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걸 질문지를 받아본 순간 부담이 확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항상 뭐 의원님들 모실 때 질문지를 미리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좌관 분들이 이제 재촉할 때가 있어요. 빨리 안 주려고. 어차피 알아서 잘 할 거 뭘 이렇게 재촉을 하나 속으로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더 신경을 써서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낸 건데. 네.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냥 뭔가 이게 되게 압박으로 확 오더라고요. 근데 맞아. 이거 나도 누가 그래. 도와주시는 거 없고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성실하게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컨텐츠를 안 보고는 이런 얘기를 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쓰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책 쓴 것 말씀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거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신금 작가랑 엠크나이트 숨은 작가로서만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어느 정도는. 자, 아무튼 뭐 재미없는 고정 질문인데 어쨌든 고동지문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던데. 바꿔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괜찮으셨어요, 오늘? 네. 다행입니다. 저 방송 작가 한 지 한 8년 차 된 것 같거든요. 7년? 이거를 보면서 그 세월을 한번 그려봤던 거. 좋네. 알겠습니다. 또 저는 세월까지는 그려보진 않았고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근데 솔직히 처음에 언니가 이렇게 제안을 해줬을 때는 일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자려고 하고 있는데 할래? 할게. 막 이랬거든요. 그냥 진짜 나 진짜 졸려 일단 이랬는데 오늘은 충무로에서 오셨다면서? 네. 근데 뭔가 어제? 그러니까 좀 까먹고 있다가 너무 정신없이 이제 보내다가 어제쯤 됐는데 갑자기 화가 와서 약간 부담스러웠지. 근데 이제 제가 부담스러워. 원래 저 M장객 나오는 거 저희 아빠도 몰라요. 잘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이고야. 잘 말 안 하는데 제 남동생한테는 이거 나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자랑하거나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동생이 갑자기 야 누나 성공했구나 약간 이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보통 좋았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은 대외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뭐 어떤 일정 분야에서. 근데 신문에 한 명이 나가면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누군지 아시죠? 그거 신문 엄마, 보내드려야 아빠지. 돼. 나도 순천에 보낼 거야.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네,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쩌면은 그 채널에 나오시는 출연자나 기획자분들도 뵈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요런 믹스를 하셔가지고 경험하신 분들하고 뵈가지고 너무 오늘 유익했습니다. 네.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